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사 토크쇼 신지동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신을 맡은 신혜빈입니다. 신지동설에서 영포티를 맡은 임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지동설에서 동을 맡은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아니잖아요. 네. 하기로 한 거 왜 안 하는 건데? 우리 하기로 한 거 다 있잖아요. 약속해놓고 이러면 안 되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닌데. 다시 큐! 신지동설에서 동을 맡은 영탐정 김동규예요. 인정. 주변에서 저는 변호사님이 방송을 굉장히 잘하시고 맞아요. 개그감이 좋으시다. 변호사 하시지 않고 전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저희가 변호사님이 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수무시 계시니까 뭐 이제 그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신지동설에 올인하세요. 변호사를 그만두고 우리 그 정도 가치 있잖아요. 예. 진짜 뉴스보다 더 뉴스 같은 현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원24, 연금관리, 지방세 조회, 심지어 일부 병원 의료 시스템까지 멈췄는데요. 놀라운 건 백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의 핵심 데이터 보안과 관리 체계가 얼마나 취약했는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인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제 막 40%를 넘긴 상황이고요. 10월 말까지 최대한 중요한 것들 먼저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중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전혀 이중화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이제 복구를 해도 영원히 못 찾을 그런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아직 파악은 정확히 안 됐겠지만 그게 되게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법적으로 관리 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직접 피해자잖아요. 이거 해서 저희는 정부 24에 다 저희가 메인으로 쓰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그냥 응당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의 중요도로 따지면 당연히 이거를 뭐 이원화 분리를 하고 여기에 체계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고 근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이제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체계 전반을 손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면서 대통령이 시켰냐라는 발언을 해서 그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또 이제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은 영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번에 판단을 했잖아요.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체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체포를 했어야 됐던 이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석방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법성을 따질 때는 사실은 체포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은 아니었고 그런데 그림을 봤을 때 너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정권에 맞서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자택에서 체포되고 수갑을 이렇게 차고 끌려가면서 대통령이 시켰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정치적인 그림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아이콘이 된 거죠. 그 수갑을 보이는 모습 자체가요. 네. 이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방통위원장이라는 게 거의 장관급이잖아요.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일단 체포는 이 범죄 자체가 무슨 살인이나 강력범죄도 아닌 상태에서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근데 뭐 체포를 한다?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이진숙 전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가다가 로또 맞은 거죠. 예. 네.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결혼 비용은 전국 최고 수준, 전남도 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50억을 들인 미디어월은 연수익이 고작 1,000만 원, 나주 SRF 발전소는 4년 7개월째 멈춰서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지역 정치와 행정의 신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가지로 다 귀결됩니다. 멘탈이 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멘탈 개혁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 가져왔지만 이거 총체적 난국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미 위에서부터 털렸는데 뭐 밑에를 아무리 깨끗이 청소한다고 한들 뭐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수많은 타이틀을 가진 정치인. 한때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지금은 법정에서 싸우며 다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광주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 시민이 된 걸 잘 모르시죠? 제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총선 때 구속된 상태에서 광주 서구갑에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광주가 제 고향 같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구갑 주민입니다, 저는. 그래요? 오, 유권자세요? 총선 때 이제 표에서 만나신 네. 그래서 찍어줬어 안 찍어줬어? 비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기자님이 송영길 대표 이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소나무당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송영길 대표님은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후 학창 시절을 모두 광주에서 보내셨고요. 광주 대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이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같은 단체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같은 사회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을 합격하시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셨고 이후에 정치에 입문하셔서 여러 차례 인천 계양 지역에서 주로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5번 정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셨고 인천시장도 하셨고 최근에는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하셔서 17%라는 어쨌든 이제 선거 비용이 보존되는 굉장히 이제 높은 득표를 받으셨고요. 그때 이제 포석은 안 되셨는데 옥중에서 영상 편지를 보내셨어요. 예, 근데 예. 오히려 근데 그게 되게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저도 이제 서구갑 주민이었는데 네. 주변에서 이제 옥중에서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하고 이제 네. 또 대단히 어쨌든 과거에 무게감 있었던 분이 나오셨는데 옥중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시니까 되게 주변에서는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찍어준 거 아니야? 아, 제일 최근에는 이제 광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렸었는데 이제 옥중에서 번역하신 책을 이제 출판하셨습니다.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털시 개버드라고 하는 미국의 민주당의 하원을 했다가 현재는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국가정보 수장에 대해서 그분이 쓴 이제 책을 번역한 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행사를 하셨습니다. 와,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대표님? 예, 예.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이제 소나무당 당서가 그 여의도 회관에 있어요. 여의도의 그 중앙보훈회관이라는 곳에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조그만하지만 중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거기에 출근해서 사람들 만나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재판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으셨고요. 돈봉투 의혹은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였습니다. 지금 신경은 좀 어떠신가요? 돈봉투 사건이 논란이 돼서 그걸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게 무죄가 났고요. 이제 그걸로 유죄가 안 되니까 별건으로 기소를 해서 제가 속해 있던 싱크탱크의 공식 후원금을 제 개인의 사적인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그것도 무죄를 주장하고 지금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표님이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오늘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저도 그냥 진역을 가셔서 다 돈봉투로 알고 있잖아요. 돈봉투 때문에 가셨나 보다. 대부분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명확하다고 사실 했던 돈봉투 사건은 무죄입니다. 아니 제가 이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받는 걸 제가 국민 여러분께 뭐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이 처음으로 발표된 게 2023년 4월 12일 날인데 2023년 4월 12일 날 이정근이라는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 수재 사건이 1심 실형이 4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그게 뉴스에 나옵니다. 동시에 JTBC에서 이정근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돈봉투 사건을 또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날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4월 12일 날 동시에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검찰과 언론이 서로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딱 기획을 해서 때린 겁니다. 그때 저는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에서 제가 방문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터지니까 저 송영길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는 과정에 저를 지지하는 의원들끼리 돈 봉투를 서로 나눠줬다는 녹취록이 나왔으니 그 녹취록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다 나왔으니까 나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근데 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도 이미 사표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민주당 탈당한 것밖에 없다. 괜히 민주당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탈당해서 제가 이제 이 바람 부는 이제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보석 상태인데 정치를 다시 시작하시게 된 그 계기가 뭔지는 좀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감옥에서도 했어요. 계속 정치행위라는 것은 꼭 국회의원이 돼야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할 자유가 있고 또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구속 기소돼서 감옥에서도 싸웠고 감옥에서도 계속 제가 옥중 편지를 써서 윤석열 이 검찰 범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쓴 노트가 39건이고 거기서 써낸 칼럼이 64건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길사에서 이걸로 송영길의 옥중 생각으로 책을 곧 출판합니다. 양당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제3정당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반찬도 2개만 있으면 이 선택권이 제한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그 선호도나 그 관심도가 다 다양하게 있는데 딱 2개만 놔두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라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아주 제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제가 없다는 것,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라는 것 때문에 이 양당 구조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득표율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표가 많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든지 뭔가 정말 아니면 중대 선거구로 바꿔서 그 지지율에 비례되는 의석수를 갖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렇게 근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회 세력이 이 정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현재 선거 제도화에서. 의원님 그럼 뭔가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변화 혁신시켜서 정말 민주당이 이 제3의 정당의 필요성을 또 줄여내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그런 민주성과 탄력성, 확장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요. 서울구치소에 계실 때 이제 만나셨던 분들 중에 김호중 씨가 있잖아요. 가수 김호중 씨가 이제 음주운전도 하고 이후에 뭐 증거인멸도 해가지고 2년 6월 받고 이제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되게 인간적인 교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이제 최근에 이제 옥중에서 이제 수기로 이제 서신을 보내오셔가지고 그걸 공개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언론의 메시지가 새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두에게 이제 세컨드 찬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 있으시다면요? 그렇게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 2년 반이라는 실형을 받아서 지금 거의 1년 반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구치소에서 만나게 됐는데 91년생 제 딸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한테 아무튼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반갑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었고요. 내가 나가게 되면 꼭 한번 면회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또 제가 변호사 신분이 아직 있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제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변호사 자격을 계속 유지해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합니다. 편지도 한 2번 정도 교류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 열심히 자기를 지금 돌이켜 보면서 좀 자기의 그 내공을 지금 쌓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밸런스 이슈 시간입니다.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후배를 키우는 킹메이커, 네. 권력의 중심에 서는 킹. 아, 당연히 두 개 다 같이 해야죠. 아직 제가 은퇴할 나이는 아니니까. 아 이게 밸런스 선택입니다. 무조건 하나만. 선택입니다. 그건 하나밖에 안 예, 된다고. 일단 제가 마지막 역할을 다 해야죠. 두 번째인 걸로. 네, 다시 권력의 권력의 중심에. 중심에 서는 킹. 그렇습니다. 아. 와.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정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정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정치입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나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일단 저는 가장 큰 게 기후 위기와 이 핵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그 국회 인사청문회 거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같이 마치 무슨 십자가 밝기처럼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주적은 기후 위기와 핵전쟁, 전쟁의 위험이라고 봅니다. 그 전쟁 자체와 기후 위기가 인류 문명 전체를 파괴하는 주적이다. 우리 모든 인류가 힘을 합해서 대처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무조건 이재명. 네. 나는 김호중이 좋아. 네. 뭐 당연히 이재명이죠. 아 가수님. 네. 아, 이렇게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사실상 지난 7, 80년대 산업화 과정에 영남 지역에 비해서 소외돼 가지고 큰 기업체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이런 슬로건이 상당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IT 산업 강국의 토대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전남 광주는 그런 패러다임을 벗어서 AI 시대와 신재생에너지 시대, 빛의 혁명의 시대로 광소유, 탄소소유까지 해서 신소재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 특히 전남의 그런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BT 산업이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큰 분야가 될 것입니다. 항상 공장 굴뚝이 생각되는 약간 낡은 산업의 인천시를 첨단 산업의 도시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냈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저 시장 시절에 제가 했던 일이. 그런 것처럼 그런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 게스트로 우리 송영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 두 분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 제 지역구에 출마했던 정치인이셨는데 광주 출신인 걸 알았지만 그때 좀 이제 멀리 수도권의 어떤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오셨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 뵙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고 사실은 어쨌든 지난해부터 광주 시민으로서 이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간 또 뭔가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만나서 대담을 해보니까 너무 그냥 현재의 심정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 오랜 기간들이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작은 돌부리에 좀 걸려서 좀 심하게 넘어지는 상태다 보니까 꼭 우리 대표님이 잘 딛고 이겨내셔서 대통령 돼주시면 저희 신지동설에 대통령 수련하신 거니까 저희도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네. 그럼요. 왜 대통령 만나시죠? 네. 스파시바 발쇼이. 와. 볼쇼이 그러잖아요. 발쇼이가 최고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